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물 가마우지의 보금자리인 주남저수 주변 버드나무가 이들의 배설물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수출길이 막히면서 시설 채소 값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3월 이후 봄철 채소가 대거 출하되면 과잉 공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도입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광역지자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예전엔 겨울철새였다가 어느덧 텃새로 변했는데요. 경남에선 주로 창원 주남저수지나 섬진강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물 가마우지의 보금자리인 주남저수지 주변의 버드나무가 이들의 배설물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틀 무렵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검은색 무리가 사시나무에 다닥다닥 앉아 있습니다. 예전엔 겨울 철새였다가 텃새화된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가 먹이 활동을 하러 떠나자 나무는 눈이 쌓인 듯 하얀 배설물로 뒤덮였습니다. 집단으로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나무에는 배설물로 인해서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는 이 배설물이 강한 산성이다 보니 보금자리인 나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인근의 동판 저수지. 지난 2013년부터 가마우지가 머물렀던 곳인데 군락을 이룬 버드나무마다 나뭇가지가 잘린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전보다 대 6배 이상 몰리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하나둘 고사한 겁니다. 또 다른 가마우지의 집단 서식지인 수원 서호와 춘천 소양호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가 심한 춘천시나 인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선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배설물에 산성 성분이 있어서 나무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물 같은 게 또 녹다 보니까 그걸로도 또 피해가 있으신 어업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들이 집단 서식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래톱이 없어지거나 또는 주변에 버드나무가 없어지면서 얘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 그다음에 먹이를 먹는 장소들이 사라지게 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남저수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민물 가마우지가 집단적으로 몰리는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섬진강과 봉암갯벌 등 매년 경남에 머무는 가마우지는 2천여 마리.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종인 가마우지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설 채소 주 수출국인 일본 수출량이 줄고 이로 인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용을 내수로 돌리면서 농가들이 겨울을 넘기고 있는데 시설 채소 생산량이 느는 봄철에는 과잉 공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00여 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200톤에 달하는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일본에 수출하던 이 농가는 지난 13일부터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시장에 모두 출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5kg짜리 빨간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가는 22,000원가량으로 33,000원 안팎인 국내 도매 가격의 60-70%에 불과합니다. 수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만원 이상 정도 비싼데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수출농단의 10여 농가 모두 일본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파프리카 상자는 일본 수출용이지만 모두 국내 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술집과 식당에서 주로 소비한다는 수출용 꽈리고추. 개수를 맞춰 소포장한 뒤 다시 상자에 담는데 선별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3-4kg 한 상자에 3만 원을 웃돌던 수출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수 시세가 저희가 이걸 출하를 하면은 한 26,000원 정도 선 잡히는데 일본은 지금 나가면은 뭐 16,000원 정도. 선별비와 물류비, 난방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채소 물량을 일본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수출을 위해서. 일본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비 부진 여파가 우리 수출 농가에 미친 겁니다.
긴급조치가 발동되면서 식당 쪽으로 많이 나가던 물량이 판매가 힘들어졌어요. 수출 물량도 줄고 가격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봄철엔 시설 채소 생산량이 크게 느는데 일본 수출 물량마저 국내로 몰리면 과잉 공급 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2월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현재 경남을 포함한 전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의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 지역에는 낮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0m 내외로 좁혀져 있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기질 탁한 가운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을 보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5도, 창원도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4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3도, 합천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오는 4월 신안군에서 처음 실현됩니다. 신안군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일대 79만 제곱미터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96메가와트 규모로 올해 말까지 이 일대는 3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인근 32개 마을 2,900여 명의 주민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4% 이상을 협동조합이 은행권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은행권 대출도 발전 사업자가 신용과 담보, 대출 상환은 물론 파산 때에도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해 주민들은 20년 동안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안좌도 주민들은 96메가와트 기준으로 오는 4월부터 한 사람이 분기에 최고 3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현금을 가져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죠, 주민들한테. 이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준다는데. 안좌도를 시작으로 신안군에서는 올해 모두 4개 섬주민 7,400여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안좌 자라도 지도 4억도가 올해 안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체 우리 신안군 주민의 20%가량 신안군은 앞으로 조성될 1.8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사업과 8.2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주민 소득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와 통합정부 출범까지 최종 일정이 제시되면서 월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광역지자체 통합은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로드맵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 1차 시도민 의견을 확인하고 2달 뒤 4월 초에는 수기 공론조사를 합니다. 대구시청사 이전을 결정할 때처럼 주민 대표를 뽑아 며칠간 합숙하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 뒤로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고 빠르면 7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단체장 1명을 뽑아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을 2달씩 연기한 일정인데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최종 통합 완료까지 일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과속에 이어 월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사실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통합이지만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이제 기초지자체 패치 분합을 전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부분 처음인 사례다 보니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시도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미리 정해놓은 결과와 일정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통합에 따른 장단점은 물론 절차까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남도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50%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 215만 원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 3천 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며 2천여 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함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함양사랑 상품권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함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오늘부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은 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등 운수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50만 원과 200만 원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김해 한 식당에서 손으로 가리고 기침해달라고 요청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12명이 참여해 자치분권과 사무특례, 재정특례 등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을 특례 사무 발굴을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보다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용지동과 파룡동 일부를 성산구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합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용지동과 파룡동 일부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구획 형태가 불합리하고 실제 생활권과 구청 관할구역이 다르다며 83.4%가 성산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예비 고등학생 자녀들의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맞춤형 진학협업 프로그램인 학부모 진학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진학 공부방은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적용되는 수능 체제와 바뀌는 대입 전형 등을 소개하며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평일 오후 7시 경남교육청 제2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해외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면 업체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참가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개 회사에 1억 원이며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이후 역량 강화가 필요하거나 창업 7년 미만의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중기청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올해는 업체 부담금을 최대 10%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1호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하동읍 광평리의 핵심 거점 공간인 너뱅이 꿈이 문을 엽니다. 너뱅이 꿈은 2천여 제곱미터 토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고 무인 할인 편의점과 게스트하우스, 식당과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마리산 고분군과 가야리 유적 등 경남 최대 규모의 사적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라가야 사적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총 5명으로 꾸려질 사적관리단은 소규모 정비와 긴급 복구, 불법행위 순찰, 재해 발생 사전 점검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진주시가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 대여하는 사업을 올해도 진행합니다. 진주시는 대여 실적이 2019년 324건, 지난해 344건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가 내일 다시 문을 엽니다.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감소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단체 이용과 예약은 입장을 제한하고 전체 입장 인원 또한 하루 3차례 각 60명씩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2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